네, 안녕하십니까. 자, 퐁퐁 세제 용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앞쪽에 용기 부분을 이제 만들었는데, 자, 보시면 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심이 들어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체를 그 익스플로드 명령을 이용해서 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잘라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심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요 부분에서 그 좀 작업의 어떤 과정이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들을 없애게끔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심이 생기게 된 이유는 일단 요 물체를 지워주고요. 자, 얘네들 최초로 만들었던 이 커브들은 F10을 눌렀을 때 포인트가 이렇게 그 5개가 있잖아요. 물론 요것도 이렇게 많은 포인트는 아닌데 거기에 반해서 요 서클의 일부를 F10을 눌렀을 때 지금 여기도 이렇게 5개가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의 포인트는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 하나. 그래서 여기도 F10을 눌러주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하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짝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어떤 포인트의 개수를 더 올려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여기 리빌드 커브를 이용해서 이 숫자를 올려주면 되는데 포인트 카운트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각이 이제 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디그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요거보다는 그 핏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리핏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톨러런스가 있는데 이 톨러런스는 이제 일종의 이제 허용 오차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1로 줬을 때 일단 엔터를 이제 쳐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떤 처음에 비해서 커브가 포인트가 더 많아진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언두를 해서 네, 다시 한번 자, 리핏을 눌러주는데 이번에는 공차를 0.1로 떨어뜨리고 나서 이제 F10을 눌러주게 되면은 포인트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0.001로 한번 입력을 하고 F10을 눌러 볼게요. 그럼 다음과 같이 포인트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데 이거는 그 복잡하게 또는 불규칙적으로 얽혀져 있는 포인트를 어떤 규칙적으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립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서클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투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투영시킨 이 커브에 커브를 잡아보고 F10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규칙적이지가 않고 포인트가 상당히 이렇게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자, 핏을 눌러주고 자, 커브 선택 엔터 치고 0.1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엔터를 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커브가 이제 포인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여기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지는 않고요. 예, 규칙적으로 이제 되기 위해서는 뭐 다른 명령어를 이제 활용을 이제 하시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해결이 되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었던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고 0.1을 준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투레이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OK를 눌러주면 여기 메인테인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아까는 심이 지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심이 없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요거는 이제 미러를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쵸? 예, 미러를 해서 나머지를 이제 완성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한쪽 부분만, 예, 완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요 부분을, 예, 완성을 해볼 건데, 여기가 조금, 예,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면을 다시 불러드리고, 자, 여기에 그 원이 있잖아요. 그쵸? 네, 이 원을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현재 레이어 2번에 있는 거니까 네, 사라지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레이어 2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그렇게 할당을 해서 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요 커브는 예, 잠시 숨겨줄게요. 예, 여기 커브로 할당을 해서 숨겨주고 요 가운데는 예, 센터 라인이니까 예,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름을 이렇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자, 그리고 여기는 그 아크나 어떤 서클의 형태로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사각형부터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탠다드에 있는 여기 레탱글 클릭, 자, 그 다음에 센터, 자, 그리고 니어 스냅을 켠 상태에서 네, 이렇게 예, 요 크기만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큼직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예, 어차피 스케일을 이용해서 만들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서클에 가보면은 탄젠트 투 3 커브가 있어요. 자, 요거를 실행을 해서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클릭. 자, 지금 우측 일단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은 예, 이렇게 서클이 만들어집니다. 사진하고 조금 안 맞는데 그냥 요 가운데를 계속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얘보다 조금 작은 사각형이 원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요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lt와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여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정리를 하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걸 잡고 트림. 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F10을 눌러주고 자, 여기 이 정도에서 예, 잘라 줄 건데요. 뭐 여기서부터 잘라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 나중에 요 부분을 이제 도려내서 예, 이런 것도 이제 만들게 될 건데 네, 이 정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처리를 하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또 사각형을 클릭을 해서 센터 클릭 또 니어 스냅 그 구간을 이렇게 또 정해 줍니다. 이렇게 자, 정해주고 다시 여기다가 네, 약간 좀 작게 해줄게요. 자, 또 마찬가지로 탄젠트 투 3 커브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또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 스케일을 이용해서 네,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주고 요 간격이 조금 이쁘지가 않은데요. 네, 여기에 비해서 조금 여기가 안 예쁜 것 같습니다. 그냥 네,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네, 요 간격을 자, 그렇게 해주고요. 이 바깥쪽 원이 조금 큰 것 같은데 네, 요거를 네, 죄송합니다. 요거를 트림을 사용해서 먼저 얘부터 작업을 하고
네, 바깥쪽을 나중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요. 네,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해주고 다시 탄젠트 이용해서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활용해서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트림으로 잘라 주시고요. 네, 그리고 컨트롤 J를 눌러서 조인을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컨트롤 J 조인. 네. 네, 여기가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요. 네, 이런 거는 네, 이렇게 좀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F10을 눌러서 Shift 키 눌러서 포인트 잡은 다음에 이렇게 살짝 아래로 내려서 요 간격을 좀 유지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기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탄젠트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아래쪽 포인트만 잡아서 네, 이렇게 간격을 좀 예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다 됐고요. 자, 그리고 요 커브를 지금 결국은 요 커브를 활용해서 여기를 이제 잘라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커브는 이 라인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요거를 F10을 눌러서 반대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올려놓고 네, 여기는 파괴를 시켜줍니다. 파괴. 그래서 익스플로드를 눌러주고 여기는 삭제.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얘를 파괴를 했으니까 조인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J.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요 또 F11.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용기 물체를 불러와서 요 커브를 활용해서 여기를 투영을 시켜서 요거를 이제 잘라내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물체를 이제 만들면 되는데, 자, 일단 프로젝트를 실행을 합니다. 프로젝트는 프론트 뷰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커브를 미리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클릭, 그 다음에 물체 선택, 엔터. 네, 그렇게. 그럼 여기 이제 투영이 된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요거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스플릿, 커브 선택, 엔터. 그럼 요거는 삭제를 해서 요 기울기의 형태대로 작업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 자체로도 그 밴딩을 해서 이 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밴딩을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울기를 줘도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도 이렇게 약간 들어간 듯한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되니까 커브를 다시 한번 그려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잠시 사진을 숨겨주고요. 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엔드 스냅을 잡고, 자, 다른데 선택되지 않게 조심해서, 자, 이렇게 라운딩을 처리를 합니다. 자꾸 니어 스냅이 건드려지는데, 자, 니어도 끄고 포인트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 스냅만 켜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컨트롤 포인트 커브, 자, 엔드 잡아주시고요. 자, Shift 키를 눌러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 네, 스마트 트랙도 끌게요. 자꾸 엉뚱한 곳에 달라붙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고, 요 하나를 만든 거를 카피를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카피 잡아주고 이쪽으로 카피. 가운데도 하나 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미드 스냅. 네, 이렇게. 그래서 옆에서 이제 봤을 때 움푹 들어가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용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살짝 들어가야 됐네요. 그쵸? 그러면 네, 요 커브는 삭제를 하고요. 자, 요걸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여기가 탄젠트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미드 스냅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눌러주고 미디에서 출발. 자, 시프트 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탄젠트가 유지가 되거든요. 시프트 키 눌러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커브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에 맞추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사진하고 좀 잘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그쵸? 자, 그렇게 이제 해주고 나서, 자, 요 커브를 이제 아까처럼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엔드, 그쵸?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갖다 놓고, 이쪽에도 갖다 놓고, 그렇게. 자, 그럼 요거는 사실은 이제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원 레일로 가서 투 레일로 할게요. 투 레일로 가서 원 레일, 투 레일, 요 커브. 그럼 커브가 없잖아요. 그럼 이 커브를 아까 투영시킨 이 커브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커브 투영된 이 커브를 깨트려 줍니다. 이렇게 익스플로드를 눌러서 이렇게 커브가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레일의 조건이 됐습니다. 투레일 눌러주고 가장 긴 쪽을 레일로 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섹션으로 삼는 거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래서 OK를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가 이제 면이 이제 뒤집혔는데 요거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또 잘라야 됩니다. 아까 가운데에 만들었던 이 커브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또 구현을 하고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커브를 미리 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 다음에 물체 선택, 엔터. 자, 그럼 여기 이제 또 투영이 됐겠죠? 여기를 또 스플릿을 이용해서 여기를 잘라 주십니다. 그럼 요거는 삭제. 그럼 요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도면은 잠시 숨겨주고요. 자, 요 커브도 잠시 요 커브 레이어로 숨겨주겠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이제 필요 없으니까 계속해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로 커브 레이어에 계속해서 숨겨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요 부분까지 블렌드 서피스를 이용해서 요 부분을 만들고 나머지는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요 부분을 이제 메꿔주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투영을 해서 잘랐기 때문에 여기에 그 어떤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어널라이즈 요거를 눌러 주시고 툴바를 꺼내면 거기 show 엣지라는 또 툴바가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같이 툴바를 꺼내 줍니다. 그래서 물체를 선택을 하고 자, 요 아이콘을 show 엣지를 눌러 주게 되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잘려진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그렇다면은, 요 잘려진 부분을 없앨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머지 엣지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 요 엣지를 클릭하면은, 끊어진 이 점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면, 마우스 오른쪽, 자, 엣지 클릭, 그쵸? 여기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스플릿 엣지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어느 부분을 잘라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아까 사진을 보면 여기까지 잘라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를 찍어주세요. 예, 그럼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생기면서 이 엣지가 끊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엔터 치고 또 다시 명령어 내리고요. 명령어 내릴 때는 그냥 엔터 치면 되죠. 다시 스플릿 엣지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엣지를 이제 선택을 하고 여기를 이제 잘라야 되는데 대칭으로 잘라야 되거든요. 그럼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예,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하얀색 실선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엔드 스냅으로 여기를 찍어주면은 자동으로 대칭이 돼서 여기가 이게 잘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리고 여기를 반을 잘라서 이쪽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대칭에 복사를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데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고요. 뭐 스마트 트랙까지 사용을 해서 뭐 굳이 이거를 이렇게 대칭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정도로 해서 그냥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라줬고 다시 또 명령어 내리고 또 엣지 잡고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서피스 툴에 그 블렌드 서피스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엣지 선택, 엣지 선택. 그럼 딱 끊어진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걸로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이제 실제 용기를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평면. 알이 돌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이제 포지션으로 이렇게 이제 잡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선으로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케이. 자, 면이 뒤집혔기 때문에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잘 보이게. 자, 그리고 요 부분을 렌더링으로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면이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요. 쉐이드 뷰. 자, 그럼 여기를 그럼 면을 어떻게 메꿔야 되느냐. 자, 이거는 네트워크로 메꿔주면 금방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피스 툴에 있는 요 네트워크라는 이 명령을 활용해서 자, 엣지, 그 다음에 여기 엣지, 여기 엣지. 엣지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아래쪽 부분도 엣지. 엔터 치고 여기를 정교하게 면을 메꾸시려면은 그 엣지 커브와 인테리어 커브를 0.001로 이렇게 소수점 세 자리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정교하게 되고요. 뭐 기본값이 아마 0.01 정도로 아마 되어 있을 거긴 한데, 네,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거를 정교하게 면을 생성을 하시려면은 소수점을 세 자리까지 올려주십시오. 네, 이렇게 OK를 하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 자, 엣지, 또 엣지, 엣지, 여기도 엣지. 네, 그렇게 해서 엔터. 오케이. 자, 그리고 전체 잡고 조인. 네, 색상은 검정으로 잠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쵸? 네, 그럼 요것도 지우지, 아직은 숨기지 마세요. 여기 모서리를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모서리에 그 이제 필렛을 적용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필렛 엣지가 요 명령어인데, 요 엣지를 잡아서 뭐 이렇게 엣지를 필렛 값을 주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계산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럼 요거를 모서리를 이제 처리를 하려면은
이제 파이프라는 거를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어떻게 또 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부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파이프가 이제 들어가려면은 일단 여기 투영된 이 커브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것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요것도 익스플로드를 이용해서 네, 이거를 이렇게 파괴를 해줍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요. 자, 요 커브가 중요합니다. 요 커브. 예, 그래서 요 커브를 Shift 키를 눌러가면서 조인을 해주고요. 컨트롤 J. 그 다음에 여기도 예, 요거는 이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파이프를 집어넣으려면은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유 있게 커브를 좀 뽑아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커브 툴에 가보면은 그 extend curv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예, 여기 커브를 잡고 이렇게 마우스를 내리면은 연장된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 그 계속해서 명령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여기도 이렇게 커브를 잡으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예, 또 계속해서 이 커브 잡고 또 내려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살짝 여유 있게만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필러 값이 될 그 정도의 파이프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솔리드 툴에 와보면은 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레디우스가 나오는데 일단 1.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엔터, 엔터, 엔터.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파이프가 돌아가게 되죠. 아주 적은 수치의 파이프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뭐 더 적게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0.5 정도로 한번 네, 처리를 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럼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이제 해주고요. 자, 여기를 이제 잘라낼 건데, 여기가 이 파이프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자르고 나서 요거를 지우고 여기를 지워버리면 네, 여기가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미리 잘라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어떻게 잘라주냐면은 일단은 잠시 파괴를 하겠습니다. 네, 파괴를 하고 요 커브를 잡고 서페이스를 잡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디나 다 있죠. 예, 여기도 있고, 그쵸? 서피스도 있고, 솔리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아이스 커브에 의해서 얘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향이 안 맞죠. 그래서 디렉션을 V 방향으로 바꿔주고, 엔드 스냅이 나왔을 때 여기를 찍어주면은, 네, 이렇게 잘리게 되는 거죠. 여기도,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제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요거는 잠시 하이드를 네, 이렇게 시켜주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 다 같이 전체를 잡고 조인을 다시 합니다. 컨트롤 J 조인을 하고 파이프를 다시 한번 여기다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0.5를 줬는데 한 0.7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 엔터 엔터 엔터.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거를 잡고 이제 스플릿 명령어 내린 다음에 파이프 2개 잡고 엔터.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삭제. 여기도 삭제. 네, 그럼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그 블렌드 서피스, 네, 블렌드 서피스를 활용해서 네, 여기를 이제 다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투레일이라는 명령을 활용해서도 네, 이런 거를 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레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투레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서피스가 되면 뭐 블렌드 서피스로 이제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투레일의 조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요 커브 툴바를 잠시 꺼내면은 거기에 더플리케이트 엣지가 있어요. 자, 그럼 요것도 네, 필요 없으니까 네, 요거는 여기다가 숨겨줄게요. 그럼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고 요 엣지를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엣지가 다 끊어져 있어요. 그럼 아까 그 알려드렸던 자, 전체를 잡고 자, 쇼 엣지를 눌러주면 이렇게 그 엣지가 끊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끊어진 엣지를 사용해서 커브를 추출하면 그렇게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머지 엣지를 눌러주고 여기를 선택하시면 all이라고 나오죠. all. 그럼 all을 눌러주면은 여기에 끊어진 점들을 이렇게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심이 지나가는 곳은 이어줄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all. 자, 여기도 마찬가지. 네, all. 네, 이렇게. 자, 그럼 다 해결이 이제 됐고요. 자, 여기에 자, 다시 더블게이트 엣지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엣지를 잡아줍니다. 네, 그리고 엔터 치고 컨트롤 J. 그래서 조인을 이제 해주셔야지 하나의 커브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를 따라갈 이제 여기 커브가 필요해요. 그거는 그 아까 숨겨놨던 그 물체를 이렇게 다시 불러와서 요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쇼 엣지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포인트가 끊어져 있는 엣지가, 그쵸? 그럼 다시 되게 복잡하죠, 과정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자, 여기 엣지를 잡아서 all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어줬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또 다시 자르는 거예요. 자, 스플릿 엣지를 이용해서 또 클릭. 자, 엔드 스냅으로 잘라주고, 네, 이쪽도 잘라주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 잘라주고. 네. 그럼 다 잘라졌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투레일로 돌아가서, 투레일을 실행한 다음에, 자, 원 레일. 그쵸? 한 번에 다 선택됐죠? 그 다음에 투레일. 그 다음에 이게 섹션이 되는 겁니다. 섹션. 반대편도 요 엣지를 섹션. 엔터. 오케이. 그럼 엣지가 이렇게 채워졌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 레일 커브로 잡아야 됩니다. 엣지로 잡으면은 안 되겠죠. 네, 여기가 커브가 안 만들어져 있었군요. 여기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J. 커브가 끊기지 않게 이렇게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투레일 다시 적용하고, 자, 커브로 잡고, 또 커브로 잡고, 엣지 선택, 다시 여기 또 엣지 선택, 엔터, 오케이. 자, 그래 all 셀렉트해서 컨트롤 J를 눌러주면은 다시 렌더러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요거 잠깐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쵸? 네, 약간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부분이 좀 나는 각져 있는 게 나는 싫다. 좀 둥글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은, 요것도 이제 쉽게 아까 좀 전에 했던 방법으로 여기를 또 잘라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이제 취소가 된 상태인데, 그럼 여기는 그 블렌드 서피스로 R을 주고 내려가면서 면이 흡수가 되게끔, 네, 그렇게 처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를 다 선택을 해서, 네,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세제 용기는 요게 하이라이트거든요. 요 방법에 대한 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손잡이도 뭐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 세제 용기의 하이라이트는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를 또 잡고요. 자, 쇼 엣지를 이렇게 눌러 주십시오. 그럼 다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럼 요 부분을 또 잘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플릿 엣지, 네, 엣지 잡고 엔드 스냅으로 여기를 클릭을 하는 거죠. 여기를 자를 거지만 클릭, 또 여기도 마찬가지 엣지 잡고 먼저 명령어 내리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엣지 잡은 다음에 여기 엔드 클릭, 이렇게.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명령어 내리고 엣지 잡고 엔드, 또 엣지 잡고, 네, 이렇게 잘라주고. 자, 그리고 블렌드 서피스를 또 불러드리고요. 엣지 잡고 엣지 잡고. 여기는 이제 포지션으로 하면은 이제 각이 지기 때문에 그 탄젠시를 활용하면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커버처를 활용하면 더 알이 좀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직접 요거를 가지고서 튀어나오는 정도를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기본값 1.0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버처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요걸로 해서 공률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케이.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아까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투레일로 해도 되고 네트워크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네트워크로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엣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엣지 또 내려가서 엣지 끊어놨기 때문에 바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또 오케이. 또 마찬가지 하나, 엣지, 엣지. 이렇게. 그쵸. 네, 상당히 이제 면이 복잡해 보이죠. 하나, 또 엣지, 또 내려와서 또 이쪽도 선택, 엔터. 자동차에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쵸. 처음에는 분명히 모서리가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흘러가게 되면은 그 모서리가 사라집니다. 그 면으로 이제 흡수가 되면서 없어지는데, 자, 다시 렌더러로 보면은 네, 요것도 다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이렇게.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어떻습니까?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모서리가 어느 시점에 가면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주 좀 약간 고난도의 모델링이고 또 손이 아주 많이 가는 그런 형태죠. 요게. 그렇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축하드리고요. 제가 요거를 한 번에 쫙쫙쫙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엑기스만 이렇게 뭔가 정돈된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면 뭐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텐데, 제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틀린 부분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하면서 저거는 왜 저렇게 이제 설명을 했을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부분은 이제 완성했으니까 이제 그 손잡이 부분, 그쵸? 손잡이 부분과 이제 요 측면, 그 측면을 이제 완성을 하면은 완성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쪽에 그
나선형이 있는데 뭐 나사선 그런 거는 예전에 그 화장품 용기 모델링에서 제가 충분히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렸어요. 이제 그 부분은 거기를 이제 참조하시고 우리는 요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만든 거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손잡이와 그 측면 부분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